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유학기 걱정 끝이라는 주제인데 먼저 영상 보시죠.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있으면 또 우려가 있고 기대와 우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유학기제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제일 걱정인데 그 얘기 좀 해주지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 성적 어떻게 매기느냐, 뭐 앞으로 어떻게 연계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실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가장 많은 부분이 지필고사와 연계되는 성적 산출, 이게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많으시대요. 그래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 황유진 선생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가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1학기가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만 한번 보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때 시험을 안 본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평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하는 단원 평가는 물론 실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가 예전에는 시험을 봐서 너는 80점짜리야, 아니 너는 90점짜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는 3월 달에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고 이제 5월 달, 7월 달 또 2학기 됐을 때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해서 예전에는 아이를 통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좀 장단점, 그런 아이들의 성장 정도를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된 거고요. 이제 또 평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수학과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유학기 이전에는 수학을 하면은 가장 힘든 시간이 오후 시간에, 특히 5교시, 6교시 가장 졸리는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해요. 그러면 하고 나올 때 제가 느끼는 건 내가 벽 보고 혼자 나홀로 45분을 지내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학기제 이후에는 제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나 수업 방법을 하다 보니까 제 수업 중에 하나가 작도 어벤져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기 때 작도를 하는데 지금 저희는 1학기 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작도의 순서를 이렇게 거의 외우기만 해요. 네.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외우는데 이 작도의 어벤져스라는 제 프로그램을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이 여러 가지 게임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작도를 이게 왜 2번이 되는 건지 2번 다음에 왜 3번이 나오는 건지 이유를 알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저희가 문제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항을 줘도 충분히 더 잘 푼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이제 협력학습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인지적인 능력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협력학습을 했을 때 조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도 저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역량 중심의 평가라고 저희가 많이 말하는데요. 뭐 아이들이 협력이 4명이 같이 뭐 조별학습을 했는데 요새 뭐 무임승차 이야기가 좀 많잖아요. 공부 안 하려고 하고 네가 공부 잘하니까 네가 과제 다 해. 그럼 나는 이름만 넣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성실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이 역량 중심의 평가로 인해서 수업 시간에 저희가 다 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평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아니 지금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매우 좋은데 정말 선생님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수업 방식도 그렇고 네. 평가 방식도 그렇고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연수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끔 학교 오시면 선생님들 너무 바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애들이 즐거워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와서 작도 어벤져스 언제 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달라들면 들수록 선생님들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죠. 차관님, 선생님들한테도 인센티브 좀 주셔야 되겠네요. 상 좀 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제 뭐 이렇게 게임처럼 하는 거가 이제 뭐 자유학기제는 땡땡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한 거 중에 제가 들은 거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게 자유학기제는 신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신혼 그러니까 뭔가 뭐 저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학생들은 신나고요. 선생님은 혼나고 그게 자유학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간에 신혼은 행복해야죠. 그래서 어찌됐든 신나고 혼나지만 결국은 다 행복하신 이러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시행 초기니까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야 이게 또 좋은 의미로 정착이 되고 그러겠죠. 어머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우려도 많으셨을 텐데 지내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에 대한 해소가 좀 되셨는지. 사실 우려는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더 많은 우려가 사실은 생겼어요. 네. 일단 얘네들 한 학기 동안 이제 어차피 이제 2학기까지 사실은 자유학기제를 끌고 나가긴 하지만 일단 1학기에는 시험을 전혀 안 보는데 아이가 어떻게 성적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거 사실은 고민스럽고요. 또 중간중간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데 이게 수행평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시험 안 본다 그랬는데 오늘 또 본대 엄마 이러면서 이제 지필평가에 대한 얘기 불만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2학기 때 가면은 사실 2학기 전반적인 시험 범위를 다 보는 거잖아. 2학기 기말고사 한 번을 2학기 동안 내내 봤던 거를 2학기 한 번 딱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전 과목 전 범위를 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중압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없는 학기라고는 말은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아이들이 뭐 엄마 시험 없는 거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중간 기말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 시험 때 닥치면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이게 수행이 워낙에 이제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이 뺏기는 시간도 사실 많아요. 왜냐면 그룹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UCC 촬영 같은 걸 한다. 그러면 휴일날 일부러 아이를 만나서 이제 해야 되니까 아이들 시간 다 요즘 애들 바쁘잖아요. 근데 그걸 시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막상 만나면 아이들이 안 하잖아요. 노느라고 바쁘지. 그러니까 그게 자꾸 시간을 허비하고 하다 보니까 막상 결과물은 없고 그럼 또 그거 갖고 또 평가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엄마 이거밖에 못 받았어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1학기는 어쨌든 1학년 1학기 굉장히 좀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나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2학년 때에도 이런 수업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지 사실 그것도 되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저희 세대나 그 전에는 거의 주입식으로다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얘네들 지금 1학년 1학기 때 아주 프리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학년 딱 올라가자마자부터는 다시 주입식으로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 1학년 때 이런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든지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큰 의미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교육 정책 사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육 정책이라는 게 맨날 자다가 일어나면 바뀌고 자다 일어나면 바뀌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언제 뒤집어질지 사실 모르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루타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공감하시는구나. 네, 네. 사실은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네. 좋아요. 자유학기 너무 좋죠. 아이들이 네.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또 바깥 활동도 하고 너무 좋죠. 네. 근데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 어쨌든 자유학기도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평가 양을 조금 줄이시고 네. 조금 더 이런 자유학기제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까지도 가서 계속 쭉 연계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교육 얘기하면서 정권의 변화까지 얘기를 차관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예. 예, 저 아무래도 대답을 먼저 드려야 예.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유학기제가 2013년 42개 학교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3, 14, 15, 3년 만에 전면 실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확산된 교육 제도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범 삼아 했었고 이것을 과연 박근혜 정부 안에서 전면 실시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시면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많이 싸우죠. 근데 자유학기제는 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착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때 한 학기가 아니라 지금 서울에서는 벌써 이제 자발적으로 1년으로 연장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1년으로 연장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업 방식에 대해서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으로 하는 거에 연구 학교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수업 방식은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으로 그리고 저희 의도는 실제로는 이렇게 학생 주도형의 수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확산을 생각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굉장히 이 자유학기제 이 자체를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고 제대로 잘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육과정을 전체를 바꾸는데 이거를 이제 7, 8년 만에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그 교육과정의 정신이 자유학기제 수업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기 주도형으로 가야 되고 창의 융합형으로 가야 되고 실제로 너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들 계속 얘기하신 대로 깊이가 있게 가르치는 게 좋다. 그래야 학생들이 좀 범위는 좁지만 깊게 이해를 해야 훨씬 더 창의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교육과정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2018년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서 연차적으로 다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하는 교육과정은 지금 자유학기제의 수업 형태가 거기에 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체험 활동하는 거, 동아리 활동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더 확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활동하는 거는 이제 진로 집중 학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쪽에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원 양성도 실제로 이런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원분들도 정말로 이렇게 참여형 수업을 하는 거를 교원 양성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거를 우리가 고등교육 정책에서 또 이렇게 담아서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마 어렵고 중요한 게 입시입니다. 예. 저 학부모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실제로 저 성적하고 입시시죠. 그러니까 입시 제도도 이 자유학기제하고 맞게 그리고 창의 융합인재 이거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틀은 지금 아까 배영찬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단순히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몇 개를 맞췄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어떻게 발표하고 어떤 특성이 있고 뭐를 잘하고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이걸 더 잘 정착시키려고 아직도 좀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학교에서 생활을 수업도 아주 참여를 잘해서 잘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창의적으로 잘하고 그런 학생들이
잘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잘 적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도 이 생활기록부에 적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그냥 그 암기형 주입식으로 하면 선생님은 학생 개별을 모릅니다. 시험 성적 몇 점이다라는 거 외에는 모르죠. 근데 학생들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 얘가 어떤 꿈이 있고 뭐가 끼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고 여기에서 이 친구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학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하고요. 제가 우려하시는 거가 또 하나가 아마 그 성적일 것 같습니다. 성적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모든 학교에 그냥 한 번에 적용된 게 아니라 시범 실시를 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한 학교 안 한 학교의 학생들을 데이터를 모으면 학생들이 이후에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자유학기제 한 친구들이 성적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해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그것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아니까요. 그것도 있고, 또 과거에 그냥 주입식으로 공부하던 것이 아니라 같이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연결해서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이해 정도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정말 충실하게 한 친구들이 나중에 더 공부 더 잘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미래 인재하고도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학원 보내시지 마시고,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뭐 심지어는 그 여름방학 때 맞춰서 지금 학원 일제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저희들 뭐 교육부 내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 잘 챙겨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본인의 꿈과 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한번 믿고,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또 학부모 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참여하셔서 보시고, 또 학생들 활동하는 거 보시고 같이 이렇게 밝은 얼굴 보시면서 조금 더 신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에 대한 우려 여기서 공감해 주셔서 그 차관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 학교 하나만 어머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1학년 아이들은 이제 직업 체험을 나가요. 이제 진로 탐색이 아니라 완전 이제 직업 체험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대치동에 있는 그 단대 부중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부모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 주셔갖고 거기 의사, 뭐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병원을 막 과별로다가 체험할 수 있게 이제 있나 봐요. 근데 저희 학교는 뭐 그렇다고 저희 학교가 형편없는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진로 체험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실 너무 지금 힘들어하시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쨌든 나라에서 하시는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관공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대형 시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프라 같은 걸 구축해서 연계해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 학부모님 그 학교까지 제가 지금 확인해서 수첩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신서중학교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참고로 저희 학교가요, 아이들 수가 좀 많아요. 저희 15반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더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진로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양보다 실제로 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기업들 참여하는 것들 프로그램들 다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들 지금 이제 중요한 대학들 이제 다 손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박 2일 이렇게 체험하면서 실제로 이제 중학교 학생들한테 직접
직접 직업 체험하는 것도 자극이 되지만 실제로 어떤 학과가 있고 그게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대학들 전부 이렇게 끌어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서 무슨 뭐 소방서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뭐 전체적으로 다 경찰서 뭐 이런 데들 다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협의체 운영하면서 그 부분들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학기 때가 지금 전면 실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험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학교로부터 다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매칭하는 것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품질 좋은 것들 조금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확보해서 학생들 정말로 좋은 자극 받을 수 있도록 체험처들 확보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 다니고 뭐 이러면서 어디 보면 좋은 데다 이렇게 보면 빨리 MOU 우리랑 맺지요 뭐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예를 들자면 뭐 문화체육 이런 예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세계에서 전에는 그 송승환이라는 분 해서 그 난타 하시는 분 또 만나서 부탁드려서 거기에도 이제 여러 체험 활동들 만들었습니다. 이 체험 활동이라는 게 단순히 공연을 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저희가 요청드리냐 하면 거기에서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경력이 되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거든요. 학생들한테 실제로 그 내용을 주려면.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제가 어디 갔다 인공지능 무슨 발표를 하셔서 우리 그거 좀 체험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MOU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좋은 품질의 것들을 많이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자라는 곳은 아주 저희가 잘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명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 현장에서 직접 체험 활동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 학교가 지금 이제 내년까지 5년째 이 자유학기 관련 연구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학교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이제 옆에 계시는 학부모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학교와 비교하고 또 다른 2, 3학년 그 언니 오빠들이랑 비교하면서 이제 교과 활동에서 학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어머니들의 걱정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유학기 활동에서 그 내가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이 또 두 번째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학교를 하면 사전 사후 설문조사, 그 다음에 저희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였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서울대학교 팀에서 오셔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이제 심층 면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 생활 만족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학습 능력에 대한 우려심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또 자세히 보면 그 수업에 대한 참여도 확실히 높아졌어요. 배움에 대한 흥미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성적에 관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자유학기제를 하면 아이들이 수업에 대해서도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필평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그 지필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부하다 보면 우리 흔히 듣는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2, 3학년 올라갔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어머니께서 2학기 때 이제 저희 여기 있는 세 학교는 전부 다 1학기 때 자유학기 집중학기를 하는 학교인데요. 2학기 되면 기말고사를 2학기 전체 범위 내에서 시험 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지필평가로 볼 것은 몇 단원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과정평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험의 양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 학기를 한 번 시험 보면서 한 학기 전체 분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체험활동지는
사실 1학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로 탐색 활동이거든요. 아직 1학년 아이가 자기의 진로가 뚜렷하게 정해진 아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게 관심 있고 그게 이제 좀 흥미가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 이건 나는 안 맞을 수 있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또 체험을 해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고 이런 걸 탐색하는 기간이 중학교 기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 그 연구학교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이 체험처를 얻기가 예전보다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물론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1학기에 하는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어쨌든 1년 내에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그 체험활동을 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도 점점 그것이 여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학교를 진행할 때는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게 약간은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체험이랍시고 놀러 다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 형은 지금 시험 기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또 놀러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국이 똑같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판을 벌여줬는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활용하면 많은 성장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아까 그 협동학습, 모든별 프로젝트 과정 이런 걸 하면서도 그 인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의적 책임감, 협동심, 배려심 그리고 갈등 조정 능력, 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길러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나의 특성을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진로직업 체험 장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일터라고 많이 하거든요. 일터 멘토님들한테 가서 뭔가 탐색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받는 건데요. 물론 장소가 좋은 곳도 있고 어머님들 마음에 안 드는 곳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아이가 가져오는 거 보면 가정통신문 가져오면은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를 악물고 고딕체로 말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별로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있는 진로진학 부장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전부 다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회의를 하고 모여서 아이들 지원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물론 더 좋은 장소, 어머님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100%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 학교 애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디 가서 체험한 거는 완전히 100% 중요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받는지가 중요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체험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아이들이 10명을 가도요. 전부 다 다른 걸 보고 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진로직업 체험을 하고 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오늘 어디 갔었니 보다는 거기에서 뭘 보고 느꼈는지 사실 뭐 직업의 소중함, 일의 소중함 이런 것조차 아이들한테는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자유학기제 통해서 어떤 진로직업 체험에서 본인이 뭘 느꼈는지 소소한 거라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이나 이런 쪽으로도 강의를 나가는데요. 항상 애들한테 말하는 게 그때 느낀 점을 달력이나 메모지에다 저것만이라도 넣어라. 그러면 나중에 뭐 자소서 쓸 때나 이럴 때 항상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오늘 뭘 보고 왔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조금씩 메모를 할 수 있게 지도를 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니까 저희 방송국에도 진로 직업 체험하는 학생들 많이 와요. 강남 아이들만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전화도 받아요. 제가 아나운서국에서 제작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아이 전화가 와요. 방송국으로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누군데요.
아나운서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 10명인데요. 가면은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딱 그래요. 나는 누구다. 그러면은 제가요, 저희가 바빠서요, 그 다음 주에 무슨 요일이 시간이 돼요. 아저씨가 우리를 만나줄 수 있어요? 이래요. 아, 당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애가 제 후배로 들어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못 가가 아니고 네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요, 그 아이가 그 과정을 찾아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제가 만났어요, 10명을. 근데 그 중에 2명은 정말 당돌하고 당차더라고요. 8명은 그냥 왔어.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요 1년의 과정이 알차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 고등교육에도 쭉 연달아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배영찬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는 거 듣고, 사실 요새 우리 공대 교수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산업이 확 바뀌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들어와야 될 텐데 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기술만, 제가 이제 공대 교수니까 기술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얘들 이거 도대체 뭘 들어갖고 들어올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수준에서 국영수가 필요하겠지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저희 이제 대학에서 생각하기는, 저는 그 자유학기제 통해 가지고 미래 산업의 기초를 좀 배워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초를 제가 말하는 거는 국영수 문제풀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워갖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세를. 이게 무슨 사실 제가 대학에서 수학도 가르칩니다. 공업수학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이제 요새는 좀 나이가 들어서 안 가르치지만 저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잘 풉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엔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잘 풀걸요, 아마 문제 푸는 거는.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제 앞으로? 왜냐면 인공지능이 다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차관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요새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거 우리 기초 가르치는 교수들 직업 없어지겠다. 이거 수학도 그렇고 요새도 수학은 공식 집어넣으면 미적분 다 해서 나옵니다. 그냥 저기가. 그 정도니까 아마 지금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 그거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그 미래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진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가서 진로 체험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탐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유발 같은 거, 그런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자유학기제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 교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공대 수학도 풀고 이제 기초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필기를 하면 애들이 동시 필기를 해요. 그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동시 통역하듯이 제가 쓰면 똑같이 필기 속도가 똑같이 이렇게 빨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필기만 합니다.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아마 자유학기제 이런 교육받고 들어온 학생들은 소통할 줄도 알고 질문도 잘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학 교육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학부모님들께서도 느꼈다시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 적어주신 질문은 교육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끝으로 차관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는 좀 일어서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을 정말로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제대로만 잘 정착시킨다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참여해서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정말로 우리 미래가 원하는 창의적이고 융합할 줄 알고 협동할 줄 알고 좋은 인성을 지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형태로 가고요. 오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원하는 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체험처도 그렇고 선생님들 연수도 그렇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학교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제로 우리 부교육감님들, 전국에 계신 부교육감님들 다 모셔서 지금 현재 체험처 매칭된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학교별로 뭐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다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들여서 그것들 다시 다 가셔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 꼼꼼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녀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된 서비스를 받거나 뭐 이럴 거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뭐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가 즐겁게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찾아갈 수 있도록 한번 그거를 한번 내버려 좀 두시고 또 학교 오셔서 또 보시고 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차 관님, 배영찬 교수님, 황효진 선생님, 정명희 선생님, 김정진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자유학기제 마음의 속 학부모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